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짧은 뉴스를 영어 뽀개기 10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뉴스들은 직원 뽑기 위해 기업들이 이것을 제공한다. 즉, 기업들이 직원을 뽑기 힘들다 보니까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제공합니다. 그것에 뭐가 있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찰스 왕 집회의 새 주인공 된다.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찰스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이제 새로운 집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거기에 나오는 또 영어 표현들이 어디까지나 영어를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요. 뉴스보다도 영어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명 다이버가 물속에서 발견한 것. 그러니까 2명의 다이버들이 물속을 다이빙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 뭔가 직장이네요. 책상 위에 컴퓨터 놓여 있고 이렇게 직장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직장과 관련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일까요? 자, 그러면은 영어로 들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anadian companies turning to amenities to lure staff back to offices. 자, 캐나다 기업들이, 그죠? 캐나다 companies, 기업들이 turning to amenities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turn to는 뭘까요? 자, turn to는 어디 의존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캐나다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대요. 어디에? 어메니티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자, 어메니티도 아주 중요한 단어죠. 바로 뭐냐면 편의시설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수영장이 있거나 뭐 체육관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편의시설들, 그런 것들을 어메니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캐나다 기업들이 편의시설들에 의존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투이하기 위해서입니다. lure 하기 위해서. 자, lure란 단어도 중요한 동사입니다. 유혹하다, 꼬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누구를? step, 직원들을. 자, 근데 step back to office니까 back이죠. 다시, back이란 말은 항상 다시 되돌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들의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캐나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회사 내에다가 각종 좋은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구글 같은 데 가면은 뭐 안에 무슨 컴퓨터 게임장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사우나장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바로 어메니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밑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Amenities aren't unusual for tech companies, but they have been beefed up in recent months to lure staff back to company workspaces at least a few days a week and to entice prospective hires. 자, 문장이 아주 깁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 공부하면 좀 더 독해에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자, amenity들은 그 편의시설들은 unusua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unusual은 일상적이지 않은, usual은 일상적인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ant가 붙었으니까 일상적이지 않지 않은, 즉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not unusual이 돼버리면 이것은 흔한, 뭐 종종 있는, 뭐 특이하지 않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들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 자, 테크 컴퍼니들에 있어서. 자, 테크란 것은 뭐 기술 그 뜻인데 보통은 첨단 기술, 뭐 IT 기업 같은 걸 가리킵니다. 뭐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을 테크 컴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있어서 편의시설들은 뭐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they는 바로 amenity들을 받겠죠. 그런 편의시설들이 have been beefed up 됐답니다. 언제? recent month. 최근 몇 달 동안에 beef up이 됐대요. 자, beef up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보강하다, 강화하다 그 뜻이에요. 비프는 뭘까요? 소고기잖아요. 그죠? 소고기 먹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고기 먹으면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보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됐대? 최근 몇 달 동안에 보강이 됐답니다. 강화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옛날부터 이미 그 어메니티들 갖다 사용해 왔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더 그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왜요? 투이하기 위해서. 바로 lure, 아까 나왔었죠?
유혹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tep, 직원들을 back to company workspaces. 자, workspace는 말 그대로 직장을 가리킵니다.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직장으로 그 직원들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시 꼬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at least라는 표현은 뭡니까? 적어도죠. 그러니까 적어도 a few days a week이니까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거의 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출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적어도 일주일 동안 며칠이라도 좀 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주 편의시설들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와서 좀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적어도 직장으로 직원들을 lure back, 꼬셔서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이런 편의시설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강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and to, 이 to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to lure, to entice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어메니티, 편의시설들이 강화된 목적이 첫 번째는 직원들 다시 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to entice. 자, entice란 말은 유인하다, 유혹하다. 아까 있는 lure랑 비슷합니다. 또 하나 목적이 뭐냐면 좀 유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prospective hirers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일단 prospective란 말도 많이 쓰이는 중요한 형사입니다. 향후의, 잠재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잠재적 누구를, 자, hire란 단어도 쓰였는데, 물론 hire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동사로서 채용하다는 뜻이죠. 물론 그 뜻이 있어요. 채용하다. 그런데 이게 명사로서는요, 신입사원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채용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신입사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신입사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직원들 다시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 동안 직장에서 일하도록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뭡니까? 기존의 직원이 아닌 향후에 일할 그 직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IT 같은 경우는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게 큰 또 과제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바로 편의시설들이 강화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그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아주 그냥 노력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특히 단어들, 정말 중요한 단어를 많이 나왔습니다. 꼭 여러분 다시 해석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Canadian companies turning to amenities to lure staff back to offices. Amenities aren't unusual for tech companies, but they have been beefed up in recent months to lure staff back to company workspaces at least a few days a week and to entice prospective hires.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아, 사진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찰스 왕입니다. 최근에 왕이 된,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한 이후에 새롭게 왕이 오른 찰스 왕을, 옛날 찰스는 자꾸 찰스 황태자가 자꾸 입에 익숙하죠. 하도 오랫동안 황태자 해가지고 뭐 왕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자, 찰스 황태자가 또 저도 찰스 황태자라 그러네요. 자, 이 찰스 왕이 이제 경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찰스 왕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바로 요 뉴스예요. 첫 번째 헤드라인. 자, 들어보실까요? King Charles to be introduced on UK banknotes by mid-2024. 자, 킹 찰스 왕입니다. 찰스 왕이, 자, to니까 be introduced 될 예정이래요. to는 여기서 뭔말 예정,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킹 찰스가 introduce가 될 예정이랍니다. 자, introduce는 어떤 뜻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소개하다로 많이 사용되지만은 어떤 게 도입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여기서 문맥상 그 도입되다는 뜻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왕이 도입되어진대요. 어디에? UK는 United Kingdom, 즉 영국을 가리키죠. 영국의 뱅크노트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뱅크노트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뱅크가 은행입니다. 노트는 쪽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들어낸 종이가 바로 지폐였었죠. 그러면 영국의 지폐, 영국의 돈에 그 찰스 왕이 도입된다. 즉 왕의 그 초상화 같은 게 지폐에 찍힌다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요? by 언제까지냐면 mid는 중순이죠. 2024년 중순까지는, 여기서 by는 언제까지는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새로운 돈에 이 국왕의 초상화나 국왕의 사진이 도안으로 도입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 흔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 볼까요? On Tuesday, the Bank of England announced that they expect to roll out new banknotes featuring the portrait of newly crowned King Charles III by mid-2024. 자, on Tuesday, 요일 앞에는 항상 on이 쓰이죠. 그 화요일 날에, 자, Bank of England는 잉글랜드 은행, 영국 은행, 즉 각 나라의 중앙은행을 가리킵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그 같은 화폐를 찍어내는 그 중앙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은행이 announced, 발표했대요. that year를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그들이 expect, 예상한다는 거죠. 예상하기를. 뭘 예상하냐면 roll out 할 것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they는 바로 중앙은행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럼 roll out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아주 필수적인 어휘입니다. 자, roll이란 말을 쫙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oll out은 밖으로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개하다, 무엇을 출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선보이다.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roll out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뭘 선보이냐면 새로운 banknote를, 즉 새로운 지폐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eature라는 무지 중요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feature는요, 특징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는 특징으로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featuring, ing가 붙으면은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지폐인데 요거를 특징으로 하는 그 뜻이죠. 뭘 특징으로 해요? The portrait을 특징으로 한답니다. 자, portrait도 초상화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림 중에서.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인물 사진으로 많이 사용돼요. 여권인 같은 데 찍을 때 인물 사진 필요하죠. 그런 거를 portrait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뭐 초상화가 뭐 인물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특징으로 하는 그 새로운 지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그 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근데 누구의 초상화일까요? of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newly crowned King Charles III의 초상화예요. 자, crown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친숙하실 겁니다. 원래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 쓸 때는 왕관을 쓰다는 뜻입니다. 왕관 쓰는 게 뭐예요? 왕위에 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newly crowned, 즉 새롭게 왕위에 오른 킹 찰스, 자, third는 3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찰스 왕 3세의 초상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지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2024년도 중순까지? 중반까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의 지폐에 이제 요 찰스 왕의 초상화가 도함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 뒤에 뉴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King Charles to be introduced on UK banknotes by mid-2024. On Tuesday, the Bank of England announced that they expect to roll out new banknotes featuring the portrait of newly crowned King Charles III by mid-2024. 예, 그 뒤 뉴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영국 돈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찰스 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가 들어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옵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자 보실까요? Current notes with Elizabeth's portrait will remain legal tender, even when the new notes are rolled out. 자, current notes입니다. 자, current란 단어는 뭐예요? 현재의 그 뜻이죠. 현재. 자, 그래서 note는 아까 나온 banknote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현재의 지폐들인데 바로 어떤 지폐냐면 with, 뭘 갖고 있는 지폐냐면은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portrait, 이 초상화가 있는 이 지폐를 가리킵니다. 이 지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가 있는 현재의 지폐들은 will remain 남아있을 거래요. 뭘로 남아있습니까? legal tender로 남아있다는데 legal tender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자, legal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legal tender 하면은 법정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화폐, 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여왕이 그려지는 이 지폐도 역시 법정 화폐로 남아있을 거래요. 실제로 그렇죠. 새로운 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작년까지 쓰던 돈이 갑자기 뭐 못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버추 앞에 남아있을 건데 even when, 여기서 even은 심지어, 비록 이거 할 때도 그 뜻입니다. 심지어 뭐 할 때도 그 새로운 노트가 아까 롤아웃 나왔었죠. 출시될 때에도, 출시되어도 한마디로 찰스 왕의 그 지폐가 출시되어도 여전히 현재 여왕이 새겨진 이 돈은 계속해서 법정화폐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 하나 더 들어볼게요. And according to the Bank of England, they will only be removed from circulation once they become worn or damaged. 자, 그리고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바로 잉글랜드 은행,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they will only be removed. 저기서 they는 뭘 가리킬까요? 바로 현재의 그 지폐입니다. 현재의 지폐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그 지폐들은 오직 remove 될 거래요. remove가 뭐예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오직 제거될 거랍니다. 오직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circulation으로부터. 자, circulation은 순환이나 유통 그 뜻이 있습니다. 이 circle이라는 단어가 동그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고 자꾸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같은 거 할 때에도 circulation 단어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돈도 어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같은 것도 circulation 단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유통으로부터, 돈이 유통되는 것부터 오직 제거될 거래. 현재의 돈들은 once는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은 일단 뭐뭐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once가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일단 뭐뭐하면 그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접속사일 때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그 돈들이, 엘리자베스 왕이 있는 그 돈들이 become one 하거나 damage가 되면은 그때 유통으로부터 이제 제거가 될 거다. 유통되지 않을 거다, 그 뜻입니다. 자, one은 어떤 뜻이냐면은요, 마모되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where가 원래 동사인데 where or one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be one이 돼버리면 이것은 마모되다, 닳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들이 일단 닳아버리거나, 자, damage는 손상 입은 거죠. 뭐 찢어지거나 그런 겁니다. 닳아지거나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럴 때만 오직 유통에서부터 이 돈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돈은 사용되지만 그 돈이 찢어지거나 낡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one이 들어간 중요한 표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worn out. 아주 많이 쓰인 표현이죠. 뭐가 닳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my tires are worn out. 내 타이어들이 다 닳았어. 우리 왜 그죠? 자동차 타이어 닳았을 때 그때 바로 worn out이라는 말 쓰면 되겠고요. 신발 같은 거 닳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my shoes are worn out 하면은 내 신발이 닳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처럼 worn out, 뭐뭐가 닳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be worn 되면은 뭐가 마모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뉴스를 다시 한번 위에부터 들어볼게요. Current notes with Elizabeth's portrait will remain legal tender, even when the new notes are rolled out. And according to the Bank of England, they will only be removed from circulation once they become worn or damaged.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유품 같은 게 있죠? 무슨 뭐 골동품 같은 그런 유물 같은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을 한번 들어보세요. Two scuba divers discover 1,600-year-old Roman shipwreck with invaluable treasures off of Israel's coast. 자, two scuba divers. 스쿠버 다이버들 아시죠? 잠수하는 사람, 잠수부들. 그러니까 두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discover,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자, 1600년 된, 그죠? 1600살 먹은, 즉 1600년 된 로마의 shipwreck을 발견했답니다. shipwreck은 뭘까요? ship이란 단어가 배잖아요. 그래서 shipwreck이 돼버리면 난파선을 가리킵니다. 가라앉은 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된,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네요. 그죠? 1600년이 된 로마의 난파선을 갖다가 두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with가 붙었어요. with니까 난파선은 난파선인데 이거와 함께 있는, 즉 이거를 갖고 있는 난파선들입니다. 뭘 갖고 있었을까요? invaluable한 treasure들을 갖고 있었대요. 자, invaluable은요, 우리가 좀 혼동하기 쉬운데 value가 가치거든요. 그래서 in이 붙어가지고 가치 없는 그게 아니라 invaluable은 가치가 매우 높은, 한마디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 뜻입니다. 너무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돈으로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무지 높은 게 바로 invaluable입니다. 그러면 무가치한 건, 가치가 없는 건 뭘까요? 무가치한, 가치 없는, 그것도 역시 value가 들어가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valuele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valueless가 되면 이것은 똑같은 형용사인데 뜻이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less가 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때는 valueless. 반대로 invaluable은 가치가 매우 높은, 둘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treasure는 보물이잖아요. 어떤 보물이라고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보물들이 들어있는 로마의 난파선을 두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횡재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off. 자, off는요, 어디에서 떨어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코스트는 해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변에서 떨어진 바닷가에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나 바다가 나오고 off가 나오면은 여기에 떨어진 바닷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변에서 떨어진 바닷가에서 바로 이러한 난파선을 발견했다는 거죠. 당연히 난파선은 바다에서 발견했겠죠. 근데 이게 무려 16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난파선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What they had stumbled upon was the ancient remains of the Roman merchant ship, lost at sea some 1,600 years ago near Caesarea. 자, what they had stumbled upon was니까 was 앞까지가 주어네요. what, 뭐뭐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stumbled upon 했던 것은 바로 was 이거였다 그 뜻이에요. 자, stumble이 한다는 뭐냐면요, 발을 헛딛다, 발에 걸려 넘어지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stumble upon 같이 붙일 때는 이 뜻이 돼버려요. 우연히 발견하다. 쉽게 말해서 걸어가다가 발에 뭐가 딱 걸려서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tumble upon이고요. 우연히 발견하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연히 발견했던 것은 바로 was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ancient, 고대의 그 뜻이잖아요. 고대의 remains 됩니다. 자, remain이 남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남은 것 혹은 유물 그 뜻이 있어요. 유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물들이었대요. 고대 유물들이었는데 뭐에? 한 로마의 merchant ship의 유물들이었답니다. 그럼 merchant는 뭐예요? 상인 혹은 상업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merchant ship은 상선이에요. 상선. 그러니까 뭐 무역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상업용 선박입니다. 로마의 상선에 유품들이 들어있는 그런 배 난파선을 바닷속에서 잠수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충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lost at sea니까 바다에서 잃어버린, 즉 바다에서 난파했다는 얘기예요. lost니까 그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는데 여기서 썸은 약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1600년 전에 바다에서 이렇게 난파했던, 그런데 어디에 근처에서요? 니어는 근처에서죠. 바로 세지리아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그 북동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가이사라라 그래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지중해 위치한 아주 그 기후가 좋은 도시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도시입니다. 바로 이 세자리아 도시 근처에서 1600년 전에 로스트된, 즉 난파한 로마 상선의 고대 유물들을 그들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유물들입니다. 1600년 된 것 치고는 상태가 괜찮네요. 그죠? 예, 이것도 뉴스가 끝이 아니라 뒤에 조금 더 긴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Two scuba divers discover 1,600-year-old Roman shipwreck with invaluable treasures off of Israel's coast. What they had stumbled upon was the ancient remains of the Roman merchant ship, lost at sea some 1,600 years ago near Caesarea. 그 다음 됐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동전이에요. 아까 그 난파선에서 발견된 동전입니다. 동전도 되게 많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그런 유물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을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센텐스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Caesarea is a harbor city perched on the Israeli coast roughly 30 miles north of Tel Aviv. 자, 세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입니다. 이 세자리아는 바로 하버 시티래요. 하버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자리아는 한 항구 도시인데 퍼치란 단어가 또 중요해요. 퍼치가 뭐냐면 어디 앉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이게 어디 위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인데 여기에 앉아 있는, 즉 여기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라는 얘기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거 위에 바로 이스라엘의 코스트, 해변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세자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해변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러분 roughly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부사죠. 이거는 대략, 대충,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약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약 30마일의 north of, 그러니까 여기 텔아비브로부터 북쪽으로 30마일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이거죠. 30 miles north of는요. 이거의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그 뜻이에요. 자,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죠. 수도인 그 텔아비브로부터 30마일이면 얼마 될까요? 한 45km쯤 될까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자리아 도시의 앞에 있는 해변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 The Israeli Antiques Authority immediately set up a recovery dive effort after the find was made known to them. 자, 첫 번째 문장이네요. 자, 이스라엘의 이제 Antique Authority인데 일단 Authority라는 것은 당국 그 뜻이죠. 정부 기관일 때 보통 사용됩니다. 자, Antique는 한 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골동품, 유물 그 뜻입니다. Antique, 오래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유물 담당국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뭐 골동품 담당국, 그 정부 기관이 immediately 즉시 셋업 했대요. 자, 셋업은 참 뜻이 많은 단어예요. 뜻이 참 많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뭐 보통 설치하다, 뭐 마련하다, 뭐 착수하다, 아니면요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다 그 뜻도 있어요. 셋업하면은 여기서는 뭘 착수했다, 이렇게 뭘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즉시 셋업, 뭘 설치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시작했을까요? recovery dive effort를 시작했답니다. 자, recovery는 복구잖아요.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를 위한 dive 노력. 그러니까 잠수팀 같은 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 유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잠수팀을 보내는 그런 노력을 곧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after 뭐 한 다음에 The find 그 발견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스킨스푸가 발견한 거예요. 그 find가 was made known to them. 자, be made known 하면은 누구에게 알려지다는 뜻입니다. 그 발견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겠죠. 알려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당국이 한 게 뭐냐면 즉시 잠수팀을 갖다가 이걸 복구하기 위한 잠수팀을 통한 노력을 딱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이버가 봤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걸 다 끌어올 수는 없었겠죠. 사람 두 명이서.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나가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뭐 기계를 동원해서 잠수팀과 기계를 동원해서 그 유물들을 끌어내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They uncovered a plethora of amazing antiques. 자, 그들이 uncover는요, discover랑 비슷해요. 커버가 뚜껑이죠. 뚜껑을 벗기는 겁니다. 뚜껑 벗기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발견하다, 알아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스커버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plethora of는 정말 많이 쓰는 중요한 수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plethора라는 단어가 뭐냐면 과잉,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 plethora of 하면 그냥은 매우 많은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많은.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요? 매우 많은 amazing, 놀라운 antique, 아까 골동품이라고 했었죠. 유물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놀라운 골동품들, 유품들을 발견했답니다. 누가? 이스라엘 당국이.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그 유물들이 바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그 두 명의 스킨스쿠버가 보상 같은 걸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두 명이 정말 1600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어마어마한 유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고고학적으로나 고대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귀중한 어떤 사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예, 이런 내용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요 세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Caesarea is the harbor city perched on the Israeli coast roughly 30 miles north of Tel Aviv. The Israeli Antiques Authority immediately set up a recovery dive effort after the find was made known to them. They uncovered a plethora of amazing antiques. 다음 주에도 또 전 세계에서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또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